LTV DTI를 건드렸군요. 네? DTI랑 LTV가 뭐냐면 새로 나온 팀인가요? 이거를 절대 이거는 결국 빚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빚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느냐. 옛날에는 내 돈 하나도 안 되고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요령만 알면. 빌려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마련해서. 네. 제가 정확한 용어가 잘 헷갈리는데 소득 대비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제도. 그리고 부채 상환 비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DTI랑 LTV가 그 두 가지인데. 그거를 지금 건드렸다. 묶어놨어요. 그거를 딱 대출. 그러니까 빚내서 집 못 사게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오바해서 빚내서 집 못 사게. 1,000만 원 사는 사람에게 너는 소득의 뭐 30% 이상은 빚을 낼 수 없다. 그렇죠. 정해놓은 정해놓은 거죠. 네. 그거를 건드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거를 좀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더 활성화되라고. 이거는 뭐냐면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네. 지금 가계부채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더 낮췄다가 나중에 실제로 빌렸는데 돈을 못 갚을 경우도. 그렇지.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그렇죠. 활성화는 되지만. 되지만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되면은 설명이 좀 어려워서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제가 쉽게 좀 풀어서. 저는 쉽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게 어렵다고. 그쵸. 다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거품이 낀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다는 건 인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값이 막 오를 때 그러니까 상투 잡는다 그러잖아요. 꼭대기에서 빚내가 집 산 사람 지금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이제 생긴 거죠. 집을 갖고 있는데 가난해. 빚 있고. 네. 빚 있고 다 이거. 집을 갖고 있는데 거지야. 아파트 값이 보통 좋은 데는 비싼 데는 막 20억 이렇게 하고 웬만한 데가 매매가가 한 7, 8억 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좀 어느 정도 되는데 한 30평대 아파트가 매매가가 한 7억 해요. 엄청 비싸네. 네. 그러면은 이런 하우스푸어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냐 한 달에 500 이상 버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이. 이런 사람들이 내 돈 4억 빚 3억 집을 삽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이걸 빚을 3억을 내서 사는 이유는 오르니까. 근데 지금 그게 가장 최고점일 때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3억을 갚아야 되는데. 3억은 이미 이자는 계속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자를 내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속도가 더 좋으니까 산 건데 이자를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이익이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집값이 지금 한 5억이 됐어. 2억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 손해보고. 그러면은 이 집을 만약에 팔잖아. 5억에 3억 빚을 갚아. 손에 떨어지는 게 2억밖에 없어. 2억 가지고 내가 어디 전세를 가려 전세도 못 가. 그러니까 하우스표라고 하는구나.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는 거를 사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하는 거고. 근데 또 집 없는 사람들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그 말도 맞거든. 내 집을 살 수가 없잖아. 쿨개가 한 말 중에 명언이 있어요. 저축하지 뭐 쓰면서 살면 어차피 집 못 사. 그렇네. 즐기면서 살아. 어차피 집 못 사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서울에서 진짜 못 살 것 같아. 못 사. 하고 얘기 들었는데 30평이 뭐 7, 8억이라고요? 월급쟁이로는 못 사. 죽어도 못 사. 여러분 인천에서 사세요. 인천 집값 싸요. 맞아. 우리 집이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집 진짜 싼 거구나. 맞아. 그러니까 그거죠. 결국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건데 어떻게 왜 보호를 해줘야 되냐.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려면 다른데 경제적인 여파가 계속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게 우리한테도 피해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느냐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인 거죠. 가계부채가 무너지고 은행이 부실화된다.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저도 집 없는 사람 전세 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그런 게 있죠. 네. 입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대책이 사실 이거 말고 이번에 나온 거 말고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했었던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이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보다 돈이 많다. 전세값을 올려야 되지만 전세값을 올려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가 내게 해. 그럼 목돈은 안 들고 전세를 계속 살 수 있지 않느냐. 뭐야 이게? 그게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게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뭐 이상한데? 맞는 말 그럴싸한데 뭔가 이상한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월세 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네? 월세네? 그러네. 그리고 집주인이 그걸 왜 해줘? 그렇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럴싸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다고. 다른 말 그냥 푼 거네 그냥. 방법만 다른 더 복잡하게 해놓은 거네요 월세를. 그리고 이게 부동산 정책 중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세값이 막 오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이렇게 해주자 정책을 내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이렇게 보통 시중금리가 아마 7%다. 더 낮게. 4%로 3천만 원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집주인들 전세값 3천만 원을 올려요. 그것 때문에 3천만 원 더 빌릴 수 있다. 전세값 상승의 기준을 국가가 제공해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세입자는 서민들을 도와주려고 낸 정책인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집주인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 아이러니하죠. 어렵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네. 이거 하는 사람도 골치 아프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세입자들 일반 상가들 있잖아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 보호법들이 되게 많아요. 월세를 올리는데 1년 계약을 해서 12%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 12%씩 꼬박꼬박 올려. 그렇겠죠.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받겠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건데 그 혜택을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야. 그러니까 최대치를 다 누리는 거네 그냥. 어차피 약자니까 세입자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어요. 정말. 전문가들이 그래도 하니까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패착이 부동산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정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비난을. 전 국민이 너무 힘들어졌어. 부동산 거품 때문에. 거기서 재미 본 사람들. 어차피 있었던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나도 돈 좀 벌어봐야지 상투 잡고 지금 하우스푸어가 되고. 그때 꿀 빨려다가. 그렇죠. 오히려 너무 기차 타가지고 좆된 거야. 꿀 빨려고 딱 그 챔프를 샀는데 패치되는 거. 맞아. 지금. 그거야. 너프됐네. 진짜. 정말 올스킨 샀더니 가렌 너프된 이 꼴이 된 거야. 지금. 형이 지금 가래 하시잖아요. 하우스피어네. LOL 하우스피어. 그래서 LOL 하우스피어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부동산 얘기 뭐 노잼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럼요. 맞아요. 집값이 얼마나 잘 잡히느냐. 집값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집값을 잡으려면 나머지 충격을 뻥뻥 주고 그러면 일자리 줄어듭니다. 집값만 잡으려고 하면 일자리 줄어드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자리 늘려야 되죠. 집값도 잡아야 되죠.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군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거를 하려고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데 네. 이것도 결국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네. 누구도 예측은 못하네. 그렇죠.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젊은층 이거는 실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야. 부동산은 진짜 그렇죠. 집 나중에 사다못해 월세 전세라도 안 사실 분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싱가포르는 의식주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책임진다라는 개념이 있대요. 물론 싱가포르 도시국가가 인구가 적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처음에 정부가 생겼을 때부터 개념을 정부가 그렇게 갖고 간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집은 집은 알아서 하는 거. 옛날부터. 능력껏. 집은 알아서 하는 걸로 철저하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맡겨놨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싼 집을 똑같은 어떤 평수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걸 제공을 해줘요. 근데 부자들은 돈 엄청 비싸게 큰 집에서 살지. 선택을 주는 거죠. 근데 최소한의 어떤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국가가 어느 정도 그거는 어떤 복지국가의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아파트를 짓는데 건설사가 짓는 것도 있지만 세금으로 지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아주 좁지만 살 수 있는 거를 보장을 해준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러면 그냥 진짜 쿨리 같은 애들은 벌면 다 쓰고 사는 거야. 그냥 국민연금 내고 쓰고 집 나도 그냥 여기 좁아서 여기서 살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많이 와서. 지금은 안 되죠. 지금 못하지. 그런 거 보면 부럽더라고. 근데 국민연금 그거 진짜 받을 수 있어요? 나중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못 받는 거고. 와, 그거 국민연금 되게 비싸던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내는 게 왜 이렇게 비싸요?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너는 회사를 다니잖아. 그거의 반을 2배를 붓고 있는 거라니까. 반은 회사가 내는 거야. 아니, 그니까, 내가 내는 거 말고, 나 우리 아빠가 내는 거 봤거든요. 고지서를 봤어. 그거는 아버지가 좀 이따가 많이 타는 걸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조만간 받을 사람들은 많이 내야 돼. 아, 그래? 아버지 잘했어.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시죠. 그리고 그게 사업자들은 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더 내겠다. 아, 그래요? 이런 거를. 더 받겠다. 아버지가 정한 거구나? 그거는.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근데 결국은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갈이 되니까.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완전 개꿀. 지금 받고 계신 분들. 아버지는 지금 안 받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받을 나이가 온다고. 오시니까 그거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그때 용돈 그걸로 퉁치죠. 연금으로. 진짜 왜냐면 개인연금들이 있어요.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현대해상 뭐 이런 데서 파는 개인연금들이 있어. 그거 광고하잖아요. 다달이 얼마 내면 뭐 보험 같은 것도 연금형 보험 보장해주고 월 100만 원씩 뭐 연금처럼 받아갑니다. 손범수가 그 월 100만 원이 나중에서 그 100만 원 가치가 되리라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미 그 금액을 정해놔요. 그런 개인 사기업들이 파는 연금형 그 상품들은 대부분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줘요. 반영하는구나. 그래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나이 또래에 있는 우리 나이 때는 갑갑하지. 몇십 년 불어서 졸라 모아야 되거든. 안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 없고. 졸라 모아야 되니까 지금 노인네들은 다 뭐냐면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들은 낼 걸. 다 후회한다고. 근데 결국에는 좀 더 낼 거.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맞죠. 이제 누군가 혜택을 받는 게 맞죠. 이번 선거 때부터 사실 세대 간 갈등으로 갔단 말이야. 이게 좌냐 우냐 이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어린 20대, 30대, 40대와 50대, 60대 이렇게 가버린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조만간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0대들은 월급대 유리지갑이잖아. 월급 받으면 다 뜯어가. 근데 그 중에 뜯어가는 것 중에 세금 뭐냐면 다 노인네들 매가 살리느라고 뜯어간다고. 미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물론 이 노인네들이 우리나라 70년대 개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사는 게 팍팍하면은 노인네들 꼴 보기 싫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노인국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젊은 층과 노인층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선진국들 중에 유럽은 복지를 잘 돼 있잖아요. 실제로 20대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서 노인연금 다 까겠다 막 이런 걸로 젊은 층들이 엄청난 지지를 막 받는 정치인도 있고 그래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확실히 그렇긴 하다. 네. 만약에 막 이게 남의 나라 얘기야. 좀 양보해서 하지 하는데 내 지가? 거기다가 노인네들이 의학이 발달해서 갑자기 오래 사니까. 오래 살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단 말이야. 그렇게 바로 하실 때 아버님 집에서 안 보고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 부모님은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근데 지금 출산율은 적지.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위계가 너무 실제로 사회활동은 없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점점점 내가 사는 거는 빡셔지고 짜증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 아버지나 뭐 큰아버지 일 못하시는 분들이 한 9남매 되는데 거기다 국민연금 뭐 한 달에 얼마씩 뽑아 받아가고. 근데 난 외아들이야. 이러면은 뭐 다 먹는 거지. 한 달에 뭐 한 200 받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을 올리는 거가 지금 제일 저는 다른 것보다 출산율 올리는데 세금 팍팍 써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좆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애는 나라고 하는데 애를 낳으면 너무 많이 들잖아. 너무 빡세잖아. 해라서 실제로 프랑스가 지금은 출산율이 한 부부당 거의 셋을 낳아요. 일단 기본. 그게 평균 이렇게 엄청 많이 낳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가장 위험한 저출산 국가일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자유롭잖아, 일단. 애를 내가 꼭 키워야 돼. 나 혼자 인생 즐기고. 프랑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거였는데, 정책적으로 애를 낳으면은 거의 국가에서 애를 챙겨주는 거예요. 돈을 발랐어. 그러니까 셋을 이제 낳아야. 그러면 나라가 많이 도와주니까 애 키우는 재미가 있거든. 애를 낳으면 나라가 많이 커버해주니까 애 낳는 거야. 애 키우기 빡빡한데 우리끼리 즐기면서 살지 뭐로 애 낳으면서 그 빡시게 살아. 근데 확실히 그런 문제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국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예산을 좀 풍족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국방비가 많이 들잖아, 우리나라가. 증세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진짜 잘 돼 있어. 맞아, 그건 잘 돼 있어. 의료보험이 진짜 잘 돼 있고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외국보다 더 잘 돼. 인터넷 잘 돼 있고. 인정. 힘든 게 뭐냐면 집, 교육 이 두 개 힘들어. 의료보험 진짜 잘 돼 있지. 네. 누가 한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 내가 하진 않았는데. 내가 하진 않았고.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 의료보험은. 생각해보니까. 아니 오바마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의료보험 좀 한번 해보자고. 외국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 덴젤 워싱턴 나온 거. 의료보험 안 돼가지고 막 총으로 병을 위협하고 막. 나 그런 거 있었어.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거긴 그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그래, 종큐. 몇 개만 좀만 더 손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료보험이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도 안 아파. 더 내려가면 더 낼 수도 있어요. 맞아. 왜냐면은 우리 아이가 아프고 내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도 있어. 약 처방받고 몸살 나도 병원 가잖아. 맞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몸살 나도 병원 안 가요. 그냥 드럭스토어에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참어. 너무 돈 많이 드니까. 갈 수가 없어. 그렇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뭐 환승제도라든지 대중교통 잘 돼 있죠. 환승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거 잘했단 말이야. 환승제도나 마을버스까지 지하철 광역버스 다. 그런 것들 환승제도 한 거는 이명박 시장 때 서울시장 때 잘해놨어. 그리고 요 수도권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것들 그리고 되게 잘 되고 KTX 언제든지 이제 막 갈 수 있고 좀 하루 비싸도 어쨌든 금방금방 되잖아. 그렇죠. 비싸도. 충분히 좋다고. 좀만 싸게만. 좀만 더 싸게. 그러니까 요 이제 보육 애 키우는 거하고 집값 요 부분만 좀만 잡을 수 있으면. 근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증세를 얘기하면은 100점 100패야.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러면 결국 문재인 쪽은 이제 부자 증세를 하겠다라고 했거든. 이명박 정권 때 깎아줬었던 재벌들한테 깎아줬던 세금들 그게 이제 몇 조다. 이제 그거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겠다. 그걸로도 그걸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거였는데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이걸 했거든. 증세 없는 복지가 이긴 거죠. 근데 증세없는 복지가 말이 안 되죠? 말은 안 돼. 말은 안 돼. 지금 도로서 담배값 올리자, 술값 올리자. 그러니까 증세만 아닐 뿐이지 다른 데서 다 간접세를 올리는 거잖아. 그 증세는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죠, 사실. 그 증세하는 거고. 밥 먹고 똥 안 나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똥 안 싸면서 밥을 먹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똑같은 건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지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의료보험 같은 거 좀 더 내라고 하면 더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인당 11,000원을 더 내면 암까지 다 사보험 개인보험이 필요 없는 상황을 그러면 만들 수도 내만하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평균 치료하는 거니까 좀 돈 많이 버는 사람 의료보험 더 내고 없는 사람들 좀 더 혜택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실제로 더 큰 병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의료 혜택 받고. 그 실제 봐봐. 케이블 틀면 암보험 광고 엄청 하잖아. 범수 아저씨가. 범수 아저씨도 하고 다 보험 광고. 순재 아저씨도 하고. 왜 하겠어요? 김영민도 하고. 돈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암보험이 돈이 된다라는 거야. 남는 장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암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모두가 암에 걸리진 않지만 나면 어떡해. 그렇지. 그게 이제 어떤 리스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혹시
내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약간 공포 분위기, 리스크 마케팅,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나. 그렇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 보면은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그래서 갑자기 우울해져.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애들이 막 데리고 산동네를 막 이사가. 이런 드라마처럼 TF를 찍는다고. 나도 저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국민 건강보험에서 최소한의 암치료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의료보험을 더 내는 거에 그 정도면은 뭐 할 수 있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죠. 11,000원 정도 더 내면 뭐. 근데 그게 이제 평균으로 따서 11,000원인 거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덜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이 내겠지. 그럼 더 땡큐고. 혜택은 똑같은데 뭐. 그럼 더 감사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나는 한 표를 던지는데 어쨌든 지금도 의료보험은 만족해요. 굉장히 만족하는.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당연시되잖아요 의료보험. 그게 결혼하면 더 그래. 그렇지. 결혼하면 애들은 아프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뛰어갈 수 있다는 게. 그럼 우리나라 그런 게 있네. 생각해보니까 감기 걸려도 그냥 솔직히 그 노행도 얼마 안 되잖아요. 10,000원도 안 되잖아. 10,000원도 안 돼. 뭐 진료받는데 1,500원, 약 타는데 한 3일치 하면은 2,500원, 3,000원. 그러니까. 5,000원에서 7,000원이면 그냥 진료받고 약 먹고 다 되는 거야. 신기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험 보통 그 사보험들은 내가 내면 나중에 돌려받잖아. 저축처럼 보장도 받고 원금 보장 뭐 이런 게. 의료보험은 날리는 돈이야. 막 가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고 사라지는 돈이 내가 진료를 안 받아도 그 돈 돌려받지는 못해. 세금처럼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안 내고 그런 혜택들을 골고루 이제 받을 좋은 수가 것 있는 같아요. 거죠. 의료보험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진짜 좋은 거예요. 환승도 좋고. 환승제도도 진짜 좋고. 우리 회사 앞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어떤 직행버스는 없나요? 그래서 숙소를 좀 넓은 데로 지금 넓은 데로 구해줄게. 아니 전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차피 또 사우나 잘 거니까. 네. 가끔 집에 가는 게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뭐 부동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복지가 이제 좀 워낙에 복지가 화두라 좀 알아서 나쁠 거 없는 정보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어떤 그렇죠. 이게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뭐 의료보험 이런 문제들은 중요해요. 이런 거 관심을 가져줘야 돼. 멍 때리고 살면 안 돼. 그럼요. 그걸 알아야. 에로의 패치노트 이런 거 볼 시간에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일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 인사가 좀 꼬여가지고. 네. 인사가 꼬여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냥 저는 다 해주고 지금 인사청문회 또 미래과학부인가 뭐 그거 했는데 또 좀 걸렸어. 그냥 됐고 해 일단 좀 일 좀. 누굴 데려와도 다 털면 나와요. 근데 좀 심하긴 해. 심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지금 나라가 북에서 지금 정은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근데 좀 심하긴 한데 아니 주변에 다 그러지 어떡해. 그래. 너무 심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코드 인사 뭐 이러면서 회전문 인사는 좀 이렇게 한데 코드 인사라는 얘기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까기 시작한 게 코드 인사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입맛에 맞아야지. 그럼 누구랑 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 난 이거 하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 어떻게 일을 해? 그렇죠, 사실 맞는. 그러면 누구나 그렇죠,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코드 인사는 당연해.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알잖아요. 뭐야 강부장, 강남, 고소영 내가, 고려대, 그렇죠. 소망교회, 영남. 자기 입맛에 맞는 영남. 사람들 하는 거죠. 맞는 사람들하고. 그거까지는 좋던데 그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좀 금이 좀 덜하고. 그나마. 근데 봐줄 수 있을 만한. 이 정도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지금은 얘기했지만 허니문 기간이에요. 꿀빨 시간. 어떠한 정책도 하지 않고 잘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통 60% 70%. 김영삼 대통령 때는 오자마자 엄청난 사정의 칼바람을 막 치면서 90%의 지지율까지 찍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초반에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됐죠. 금융실명제하고 그것도 아무도 몰라서 갑자기 뻥 금융실명제 합니다. 완전히 멘붕. 멘붕 오고 이런 거를 깜짝 쇼라 빵빵하면서 국민들 속이 시원한 거야. 저 인간이 하면 뭐라도 바꾸겠다 막 이랬었어. 그리고 경복궁에 있는 중앙청 없애버려. 그거 딱 해가지고 철거해버리고 경복궁 복원해. 남자네. 그래서 초기에 기본에 쌍남자네, 쌍남자. 인기가 90%였다니까. 쌍남자네. 그러다가 이제 IMF 근데 나라가 화공해 그냥. 그것도 쌍남자네. 그게 무슨 김대중 노무현의 어떤 실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도네. 무한도네. 그때 IMF 와가지고 국민들이 더 강으로 뛰어내려. 무한도였네. 무한도였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이러면 사실 시작되기 전에 김이 세잖아요. 힘을 탄력 못 받아. 그렇죠. 뭐 할 때마다 이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부가 인기가 없잖아.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줘. 그러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처음에 일할 수 있게 하고 전 정권에 제일 좋은 거는 전 정권 비리 색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남교 파티 싹 잡아내고 이런 것들 국민들이 짜증나는 것들을 팍팍팍 속전속결. 그때도 김영박 그 흉악범 이런 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어디 경기도 어딘가 쓱 가서 빨리 왜 못 잡냐 바로 잡았잖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 걸 해줘야 돼 진짜. 근데 하기도 전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인기가 안 생기면 국회의원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한힘을 다해서 다 뛰었잖아요. 근데 이 정권이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내가 다시 재선하는 거가 목표지 이게 최우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차피 내가 무슨 국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게 되면 여당이 안 도와주게 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답이 없네. 아무것도 못하고 임기 5년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정치나 이런 거가 너무 혐오 갖지 말고 우리가 건전하게 관심을 갖고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응원해줄 건 응원해주고 저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잘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잘해야 돼요. 당연히 잘해. 지금보다 지지율 떨어지면 안 돼.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우리 근혜 언니라고 하면 근혜 언니 힘내세요. 그래, 근혜 언니. 어쨌든 찍진 않았지만 근혜 언니 전 재인이 형 찍긴 했지만 됐으니까 기회 됐으니까 힘내세요. 제대로 좀 합시다. 언니 화이팅. 5년 어떻게 해? 잘해야지. 이제 시작인데. 은지원도 화이팅. 자, 라디오스타 낙경구하고 여기서 마치는 쿨게이 엠로그.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대대적인 대격변의 가장 위험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차은씨의 엠로그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스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Yo.